(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출발 분위기 괜찮습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양지수 모두 2% 이상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전세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2,100여 개 종목이 상승세 포착이 되죠. 외국인의 수급 또한 오늘 우호적이고요. 다만 이게 연속성을 띨지가 의문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가죠. 사영관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오늘 음식료나 전기, 가스 쪽을 제외하고는 네. 거의 모든 섹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나 지수 상승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건 바로 이쪽 삼성전자인데요.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4%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 DB하이텍은 7%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견인합니다. 뉴욕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강세가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고요. 여기 은행주 쪽도 분위기가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의 종목들 강세 움직임.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할 거고요. 뉴욕장에서 금융주가 크레딧 스위스의 우려를 딛고 일단 올렸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건설 쪽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짝하고 끝날 건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차장님, 반도체 제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단기 반등으로 그칠까요? 아니면 연속성 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가지겠어요. 일단은 2나노, 1.4나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 최초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하느냐,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3나노를 했지만 주요한 고객사들은 애플에게 뺏기는, TSMC죠. TSMC에게 뺏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초미세 공정에서는 누가 빠르게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도 고객사 확보 차원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홀딩 전략으로만 가야 될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단행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쪼개고 쪼개서 한 20분할, 30분할로 사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 지금 있는 현금 다 들어갈래.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저희가 이 전략들을 좀 짚어나가고 있고요.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비라이 상장을 단행한다라는 이슈 속에 오늘 테마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반도체 다음이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입니다. 칩스앤 미디어 21%, 인포뱅크, 모트렉스, 퓨런티어 등의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슈 따른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이 기업의 가치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조차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제대로 유동성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장 시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상장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하고 있는 게 오늘 많은 섹터를 다뤄보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잔금 해제 종목을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보고자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선택과 집중인데 포인트 잡아가도록 하죠. 쨍쨍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올해는 거의 태양광 이슈가 끊임없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으로 가장 큰 세계에서 광대국인 미국 쪽에서 정책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실적보다도 더 높은 실적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단순히 이게 희망이로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숫자들을 내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이미 내보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앞으로는 점점 더 아까 제목처럼 쨍쨍하게 햇빛이 내리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계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4%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높은 6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 유럽 이런 쪽이 수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수요는 더 폭증하고 있다. 양쪽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에
점프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운송비, 일부 부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하락하면서 원가도 오히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원가조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영업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실적에 우호적인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DNT라고 하는데 석유화학 제품 중 하나인 TDI의 핵심 원료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원가에서 40%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자체 조달 계획을 세우면서 원래는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증설을 오히려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걸 하지 않고 오히려 태양광 이런 쪽들 잘 되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나솔루션 관심도가 올라간 건 올해 하반기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렌 첨단 소재를 네. 합병시킨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케미칼도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비중이 한 50% 정도까지는 태양광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절반은 이제 케미칼 쪽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TDI 이쪽에서 원가 40% 차지하는 DNT의 증설 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것들은 시황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태양광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EVA라고 합니다.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광의 모듈 시트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전통 케미칼로만 분류가 됐었는데 시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영업이익 자체는 사실 깎이고 있습니다. 깎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케미칼 쪽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리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감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태양광 쪽이 채워주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케미칼 쪽이 그래도 실적이 괜찮다라는 평가들을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감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괜찮게 나오면은 항상 우리가 피크아웃 이런 우려들 때문에 좋게 나오는 와중에서도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케미칼 부분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그리고 그 깎이는 부분들을 태양광이 잘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감익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구간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부진했던 건 이걸 네. 좀 선반영하고 있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올라갔던 건 태양광 모멘텀이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지 키워드 열어봅니다. 프리미엄 전략. 이거는 어떤 맥락이죠? 글쎄요. 예전에 전통적으로 케미칼 네. 매출 비중이 많았을 때는 사실 이 기업에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태양광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지금 50%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이게 현재 50%에만 머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고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밸류를 기존의 전통 케미칼 대비해서는 더 높게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네. IRA 발효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1.7기가와트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증설 1.4기가와트를 추가로 증설을 했을 때 총 3.1기가와트에 대해서 2,500억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들을 가파르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세계 체계 강대국인 미국 쪽에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실적을 제외하고 이런 쪽에서도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 캐파를 늘려나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데 이걸 왜 지금 안 늘리겠습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은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 자체는 꺾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보다는 앞으로 폭증할 태양광의 수요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질 태양광의 매출 비중을 따라서 프리미엄을 더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외국인들의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도 우리가 매수할 만한 구간들을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네. 시장이 힘을 내니까 저와 처자님도 덩달아 힘이 나서 네. 점점 더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살짝 차분하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말씀 주신 포인트들로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견고함을 봤을 때 사고자 하시는 분들, 네. 제2의 태조 이방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솔루션이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장 한 6% 오르면서 한 5만 원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정확하게 반등을 지속적으로 해줄 거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수급의 순환매가 다시 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차익 실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여기 61선, 초록색 선까지 조금은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올려서 사주지는 않아요. 시장 자체가 꺾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다가 대놓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61선 부근 44,000원까지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목표가는 꽤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는 54,000원 정도 제가 잡았는데 네. 중기로는 7만 원 이상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44,000원권까지는 조금 조정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더라도 중기 목표가는 7만 원, 단기로는 한 54,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며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저희 기억해 보죠. 자, 두 번째 종목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셀트리온. 회복 중인 바이오 왕자. 첫 번째 포인트 잡아봅니다. 지난주에 시장 네. 빠질 때 그래도 버텨줬던 게 또 맞아요. 셀트리온 그룹주였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품목 허가 관련 이슈도 있었고 다시 한번 이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것인지 시장에선 많이 궁금해해요. 맞습니다.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시장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6월, 7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버텨줬던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일어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춰놓긴 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꺾이는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은 또 우호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램시마 첫 번째로 출시한 이후에 지금 6개 품목이 전 세계로 바이오시밀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위치들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정말로 제품들이 팔리는 것들 대비해서는 정말로 못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게 그렇게 만드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램시마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독보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단 트룩시마도 27%에 달하고요. 오리지널 점유율을 역시나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가 레퍼런스를 인정받고 실적들의 기반이 되면서 점점 더 구색이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더 나올 이런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결국에는 검증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2023년 하반기에 이제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CTP43 이런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길을 개척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려주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방어주로서의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의 모멘텀대로 이 바이오 쪽이 성장주로서의 가치를 좀 더 부각받는다면 주가 탄력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다음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 지금 뭐 항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네. 되면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하게 치고 나가던 날 다른 면역 항암제까지 같이 맞아요. 끌고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장기 성장의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당장 어떤 뭐 신약으로 해서 반드시
그 실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하지만 이런 셀트리온이 갖추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신약 쪽까지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캐시카우를 꾸준히 일으켜주는 가운데 회사에 쌓이고 있는 유보율들을 통해서 이런 신약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작은 업체들은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돈을 융통할 수 없는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임상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서 주주들한테 주주배정 유상증자 손을 벌리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게 마련인데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들로 이런 신약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강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하고 병용투약요법을 통한 어떤 치료제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시너지 효과 가능한 항체 약물 접합체, 영국의 익수다 쪽에 이미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중항체 쪽에서는 미국의 AB프로 쪽에 또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좀 더 빨리 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회사 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쌓여있는 유보율들을 가지고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인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마이크로바이옴 쪽하고도 또 고바이오랩 공동 연구 제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굉장히 많은 신약 개발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관들을 맺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첫 타자가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항체 발굴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국내외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CRO 업체 이런들과도 협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안정적으로 실적을 깔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향후에 어떤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좋은 내용을 사업부별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런 바이오 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네. 아우 사차장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사라는 건지 네. 돈은 잘 벌고 있는지를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저희 교보증권 HTS에서 캡처를 좀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24년 가면은 매출액이 거의 이제 3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분기별로 거의 7,300에서 7,500억의 매출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꾸준하게 일어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가지고 앞으로 할 분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이 코로나 때문에 키트가 나갈 때는 조금 저조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36%대의 영업이익률을 회복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약들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플러스 신약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당장 매수 의견일까요? 아니면 네. 앞서 주시는 계속된 전략대로 조금 네. 조정시 관점으로 지금 알아두자 정도일까요? 네, 약간은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갔다가 21만 원대에서 맞고 떨어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16만 원대에서 또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열어 놓으시고 한 14만 원대까지 혹시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보고 싶어요. 21만 원, 22만 원 이 부분을 돌파하는 한 23만 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장기 로드맵을 짜보자라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나 이번 셀트리온이나 가격 전략들 좀 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저 방송에서 언급됐으니까 오늘 지금 당장 매수 이게 아니다라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확인 가능하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